정청래 대표는 일단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밝힌 내용이 있어요. 그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더불어민주당 공천은 역대급 3무 4강 공천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중앙당사 앞에서 삭발단식 단체 시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제 머릿속에 숫자는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것을 이재명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북 도민들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도지사가 되는 것이 전북 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거다라고 낮은 자세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네. 상여까지 등장했는데 사무 공천이었다. 네. 사무 공천이었나요? 저런 발언은 네. 좀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 생각.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조금 또 명구스러운 게 중간에 거의라는 말을 붙여야 되잖아요. 네. 없진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처럼 또 한국일보에 소환돼 갖고 한 번 더 그게 또 파묘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하셨을 때 본인이 잘하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필을 더 하고 싶으시다면 선거가 끝나고 후보들이 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냥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침울해지셨어요. 강성기 부대변인. 갑자기 또 사과 기자회견하는. 말씀 듣고 제가 네. 할게요. 굳이 또 표정이. 제일까요? 아니 뭐 하여튼 지금 호남에서 신안군수, 강진군수, 순천시장, 그다음에 전북지사 이렇게 이게 원래 하나하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다 사연이 있고 납득이 가요. 저는 그 지역 사정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무소속들이 앞서는 데는 현직 시장 군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불법적인 당원 모집 관련해가지고 저는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다만 이 전북지사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의 이렇게 일관성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저 김관영 지사님하고도 나름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잘못한 건 맞아요. 또 그건 객관적인 증거도 있었고 그런데 이원택 지금 후보는 또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에다가 확인을 했어요. 이원택 문제 없냐? 그러니까 당직자가 우리가 제대로 감사했고 믿고 얘기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뭐 김관영 지사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면 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네. 저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전남에서도 그럴 거예요. 뭐 친소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당을 떠나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회당연입니다. 이건 당의 기강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긴 동의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런 자평을 해서 근데 얻는 게 뭘까요, 도대체? 이 타이밍. 감사합니다. 이 타이밍 그리고 이렇게 3호 4강 오라는 게 얘기를 없다 해서 그러는데 나 오라는 데 많다. 영남도 후보들이 막 오라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오늘. 이 선거 국면에서 저 메시지가 도대체 얻고 싶은 건 뭐였을까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삭발, 단식, 뭐 사무하시는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반발을 이제 소음 취급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저 말은 그냥 모르겠고 반박시 내 말 맞음 뭐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전북도지사 여론조사가 제일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네. 당대표 선거 이제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황급한 마음으로 이 기자회견을 얻지 않았을까 감히 추측해보고요. 호남 민심이 이렇게 적신호가 되면 당대표 선거가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앞으로. 그리고 저는 그 김관영 후보가 다른 방송 나가서 그 얘기하신 거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자기가 당대표 선거 때 박찬대 밀었다. 그 이원택 후보가 정청래 밀었다.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것 같다. 근데 지금 그런 의미라면 호남에 지금 명청 갈등이 시작된 거고 저는 김관영 후보가 약간 네. 중도 성향의 후보라는 점에서 호남의 뉴 이재명 기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그런 갈등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갈등의 본질을 정확히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지금 김관영 후보는 어떻게든 이제 친명의 기수로 뉴 이재명의 기수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금 당에서 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핍박받았다. 처음에는 그래서 무소속 후보로 김관영 후보가 나와서 처음에 여론조사 이만큼 나온 것 다행이다. 그런데 끝까지 이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런 양상이 선거 막판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 정도예요. 저는 김관영 후보랑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고 이번 논란이 있었을 때도 전화도 했었고 뭐 하여튼 그 전에도 김관영 지사 상가에 가서도 이 민주당이 형님 공천 안 주려는 것 같은데 그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말까지 네. 했었거든. 그랬다고 하셨죠.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사단이 그 말이 쥐가 됐다고 공천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구도를 김관영 후보가 상당히 본인에게 유리하게 잘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상당히 정청래 당대표도 곤혹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정도면. 네, 왜냐하면 이게 근데 이제 전북이 단체장은 이 광역단체장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예가 없어요. 다 이제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다 당선이 됐고, 물론 이제 뭐 시장이나 군수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예가 있지만, 근데 이번에 이렇게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이제 탈당을 하고서 출마를 했는데도 이게 격차가 이렇게 좁혀지고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비상인 거죠. 사실 이거 전북지사 만약에 네. 김관영 지사가 현 지사가 네. 또 당선이 된다. 네. 이러면 연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는? 이제 제가 뭐 이걸 탁콕 집어가지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뭐 연임하냐 마냐는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무조건 압승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대구, 평택, 부산, 북갑도 3개도 다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지 야 정청래 잘했어. 연임 가자. 도와줄게. 이제 네. 이게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전북지사가 무소속이 당선돼 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치명타를 얻는 거죠. 근데 최근에도 지금 이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강원도부터 경기, 인천,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조금 더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광역단체에서도 많이 캠프에서 지금 많이 이렇게 분석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전북지사는 둘째 치고 어쨌든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본인이 공천을 한 평택을의 김용남 그리고 거기에 후원 회장까지 맡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본인이 가셔가지고 지금 선거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토요일에 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 하잖아요. 나란히 네. 예, 총출동하는 겁니까 당에서?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 지금 뭐 당대표 선거를 얘기하셨는데 그거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도 저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더 좋고 선거 끝난 다음에 본인의 입이 아닌 네.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그러고 보니 이거는 참 사무소였네 이렇게 나오는 게 멋있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미 확실한 본인을 지지할 거라고 예상되는 표가 아니라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반대표이나 중도표에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저도 동일한 입장인 게 저는 쟁점은 하남이 될 수도 있겠다. 평택이 될 수 있겠다. 죄송합니다. 평택이 될 수도 있겠다. 네. 평택에서 그 당대표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네.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분들 말고 그 외의 분들이 정청래 대표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저렇게 도와줘갖고 그 조국혁신당과의 경쟁에서도 돕네. 어떻게 보면 가운데 있는 인물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당 포션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전남 상황도 좋지가 않아요. 이제 네. 전남도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그 이제 12일 날 5월 12일 화요일 날 전남 광주 전북 공천자 대회를 강진에서 했어요. 강진 2 체육관에서 했는데 당시에 난리가 났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결국은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후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당시 영상 막 상여도 등장하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거 현장 영상을 저희가 구하기가 이거 어디서 구해야 되나 했는데 아트테라님이 그 현장 사진을 찍은 걸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셔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시고 다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중앙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선거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이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입에 칼을 물고 피를 토해왔습니다, 여러분. 민주화가 이래가면 언제 다시 오실라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거 사신 공천했다. 이거 공천 망했다.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 처가가 강진군 작천면인데 오지 마라 정서봐. 이제 그만 오소. 막 플래카드 써붙인 거 나오고 상여까지 등장하고 저랬던 거예요. 저는 기사에서 상여가 등장했다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엄청 검색해봤거든요. 그니까 안 나오더라고. 근데 너무 안 나오더라고. 그 상여가 안 나와. 그러니까 뭐 그냥 다른 자료만 쓰지. 근데 이 영상을 구한 거는 야, 대박이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트테라님. 아트테라님이. 네, 아트테라 TV죠 채널 이름이. 아트테라 TV님 그 제목을 영상 제목에 상여를 넣으시면은 많이 검색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아무튼 저희가 그 귀한 영상 구할 수가 있었어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지금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쵸. 전남까지도 난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전과 5번 공천 웬 네. 말이냐, 뭐 사신 공천이다. 그쵸.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사실 호남은 공천 정말 그냥 공천이 결국 당선이기 때문에 네.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경선이 더 이렇게 치열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가 더 잘 돼야 하는 거고요. 근데 그 관리를 실패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당 대표가 가장 지금 기본 책무 아니에요? 근데 사무공천 아니었나요? 사무공천? 사무공천 아니, 그러니까 공정이 없고 그러니까 뭐. 사무공천으로 하니까 지금 상여가 나오는 거지. 부적격자 공천 안 했고 좀 뭐 억울한 컷오프가 없고 뭐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개 진짜 있더라고요. 억울하다고 지금 다 이렇게 네. 난리인 건데. 제 거 그거 노트북 좀 잡아주실래요? 그거는 이거 신안군수 뭐 기사. 우리 그때 이분은 그 얘기가 많이 됐었던 분이죠. 보시면 한번 언급을 했었죠. 그 아니 저것도 근데 당원들이 이미 커뮤니티에서 막 이거 취재해 주세요 그때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고 네, 맞아요. 조짐이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 이제 조국혁신당 넘어가셨고, 네. 그리고 또 이 뭐 사달이 광주에 이제 뭐 났어요. 광산구청장도 뭐 관련 보도가 있었고, 뭐 이거는 기사가 광주 광산구청장. 요거는 강진 네. 또 했는데 뭐 아무튼 뭐 여러 이런 종류의 뭐 기사들이 계속 내려주셔야 됩니다. 기사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잔잔하게 그러니까 군수들이 각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도 난립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도 있고 무소속 후보에 대한 불만 그 공천도 있는데 동시에 민주당 후보를 뽑을 때 그 내에서도 또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복합적이에요. 되게 이걸 알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반정청래 정서도 있는 것이며 동시에 그 무소속 후보가 뛰어나온 것도 있는 것이며 하면서 되게 복합적인데 아무튼 전남이 되게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늘 이 정도 잡음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유난한 거예요? 이 정도 잡음은 어느 정도 있었던 건데 지금 대상은 그 정청래 대표를 향한 불만들이 쌓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여요. 보니까 오늘 취재를 쭉 해보니까 뭐 영광, 뭐 강진, 또 어디냐, 뭐 신안 뭐 해가지고 여러 군데들이 막 거론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강진 체육관의 뒷문으로 정청래 대표가 들어간 거죠. 네. 근데 당 대표는요 뚫고 가든지 뭘 해야지 뒷문으로 가면 안 됩니다. 계란 맞더라도 그쵸. 정문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원래 숨고 피해가지고. 근데 군자 쪽문으로 대로행이라고. 그쵸.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난 8월 핵심은 이거예요. 결국에 여기 공천 파동이 있었고 이렇게 불만 많으신 분들이 나타났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지난해 8월 전대를 생각했을 때 전남 분위기와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전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 이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됐을 거라고 전 생각 못했어요. 사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딱 줄 세워가지고 공천장 짝짝짝짝 주면 아 전남 이 호남은 어쨌거나 정청래 대표가 꽉 잡고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전대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더니 정청래 대표가 표 잃을 일만 지금 있었던 거예요. 호남에서는. 그래서 야 이거 8월 전대에 정청래 대표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구나. 전북도 흔들려, 전남도 흔들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 지금 그러면 조국 혁신당을 가는 분들은 그래도 자기 조직들 아마 민주당에 남겨두고 갈 것 같은데 그게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쨌거나 정청래 대표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잘했든 못했든 내가 경선이 떨어진 이상에 대해서는 이 경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공천장 받는 사람은 한 명이고 공천장 못 받는 사람은 다수잖아요. 그럼 그 다수의 불만들이 정청래 대표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서 그 분노가 어디까지 갈까? 8월까지 갈까에 대한 게 이제 남은 거죠. 옛부터 양당의 특히 민주당 계열 그 정당 민주당의 이 호남 공천은 진짜 민감하거든요. 민감 문제였거든요. 뭐 새천년 민주당 시절인가 막 뱀도 풀고 그랬을 걸. 그렇죠. 뱀도 상여도 풀고 등장하고. 뭐 아무튼 곡괭이 뭐 이런 것도 등장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국회의원 공천은 뭐 휘발유 맞아. 그다음에 흔히 등장하는 게 이제 도끼 같은 거 제목을 차라고. 네. 이 연장이 나오는 동네예요. 그러면 지방선거 특히 이 공천은 되게 이제 잘 관리를 하는 게 당대표 민주당의 당대표로서는 정말 제일 중요한 일인데 지금 그걸 잘 매끄럽게 순탄하게 순조롭게 못한 것 같아요.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 아 이제 여기는 거의 진짜 목숨 걸고 싸우는 분들 있거든요. 블루 JJ님이요. 조국당 전남도당이 이재명 대통령 범죄 내역을 공개했다. 이잼 지지자로서 매우 분노하며 저들과 연합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거 사과했던가요? 하여튼 뭐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뭐지? 그리고 검색해보세요. 호남 진짜 걱정이긴 하네요. 부산 민하이님이 정청래 우열났고 저런 상황까지 만드는지. 그리고 알리2025님이 촛불 국민 배신한 이낙연 문재인, 빛의 국민을 배신한 정청래 문재인 조국 또다시 배신자들. 훈이잼빠님이 정청래 상여본이 왜 이리 시원하면서 웃기죠? 아우 시원해. 미스터 로션님이 다른 이유 없습니다. 지난 1년 문조 털레 위에 실체가 드러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봉진님이 김관영을 자를 거면 안호영을 그렇게 내치고 이원택을 공천하면 안 됐지요. 주민주님이 조국당이 단일화를 핑계로 민주당과 합당하려고 꼼수 부리는 거 아니야? 합당 결사 반대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거 끝나고 전당대회에서 이게 어떤 이 지금의 나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하네요. 파랑고래님이요. 이호철이 오늘 조국 만나서 조국 짱짱 김용남 사퇴하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데 이호철이 그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인가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근데 저도 이게 어디 보도가 났어요? 저 아까 찾아봤거든요. 근데 보도가 없던데. 이호철 그 삼철 중에 한 명인 이호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호철 아니 조국 대표 SNS에 올리지 않았을까? 아 기사가 나왔네 또. 네. 나왔어요? 아까 내가 너무 빨리 검색했나 보다. 그러면 만난 거예요, 그냥 조국 대표를? 네. 그래서 SNS에 올렸나 보네. 근데 이호철 이분은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네. 네.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거의 그 역할이 없었죠, 사실상. 거의 없고. 삼철 중에 제일 그랬죠. 제가 마포의 어느 맥주집에서 먹다가 한번 그 청와대 사람들이랑 이호철하고 술 먹는 거를 한번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꽤 됐어요. 저희 청와대 출입할 때라 가지고. 예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때. 그때도 뭐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었고 저는 뭐 대단한 거 있는 줄 알고 가서 인사했는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사실 선거에 저 여야 당대표의 이제 당권이 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좀 위험 시그널이 보이는 데가 이제 민주당이에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호남에서 그래요? 장동현 계속 할 것 같아요? 지금 응원하고 계시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는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먼저 정청래 대표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12일 날 강진이 정청래 대표 처가잖아요. 근데 그 강진에서 전남, 전북, 이제 광주 공천자 대회를 열었는데 상여가 등장하고 상여가 그냥 근데 원래 호남은 이런가요? 민주당 호남 후유증 공천 원래 후유증 호남이 이래요? 그렇다고 규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후유증이 좀 있는 거지 아니면 유난히 심한 아니 정치적으로 건지. 뜨거운 건 맞아요. 네. 뜨거운 호남이고 그리고 굉장히 정치에 고고한 계층들이 많고 웬만한 평론가보다 나아요. 민주당에 대한 분석은요. 네. 그만큼 정치를 잘 판단하시기 때문에 행태 자체도
안아줄 때는 확 안아주고 네. 때릴 때는 확 때리시는 그런 게 호남 민심인데 이번에 상여까지 등장했다는 것은 네. 심상치 않아요. 아. 이게 상여 저도 본 지 오래됐어요. 예전에 한 30-40년 전 뭐 그때쯤의 퍼포먼스인데 그때는 막 뱀도 풀고 막 뭐 그러니까요. 그랬죠? 근데 그 퍼포먼스의 준하는 저도 기사로 봤습니다. 상여 퍼포먼스를 제가 보면서 아 호남 현장에 민심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뱀 워낙- 풀었을 때요? 그 얘기 좀 이따 해주세요. 오, 역사의 산 나 얘기 좀 증인이세요. 하고, 네. 얘기 좀 하라 그래. 뱀만- 뱀 좋아하구나. 네, 뱀 좀 사다 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상여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구체적으로 정청래 대표에서 비토하는 모임들이 생겨난다는 거, 그게 전북하고 전남 네. 둘 다 생겼어요. 네. 그게 저는 사실상 이번 공천에서의 잡음 없는 공천이라고 자신하고 다니시지만 현상 자체는 그건 아니란 측면에서 아, 뭐 사실상 뭐 빨간불은 아니어도 그 주황색 불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거 전당대회 때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른다. 뱀 얘기해 주세요. 뱀. 저는 뱀 이상의 효과입니까? 지금 상여 등장한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죠. 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 공천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8월 전당대회를 겨냥한 공천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전라북도 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김관영 지사도 잘못하고 문제가 있죠. 근데 공천을 받은 이원택 후보도 거의 비슷한 경우예요. 그럼 날릴 거면 둘 다 날리고, 예? 아닐 거면 둘 다 경선을 시켜주든가. 네. 그러니까 이른바 공정성의 문제인 거야. 네, 네. 그럼 결국은 현직 지사였고, 네. 그다음에 재선 의원도 했고, 네. 김관영 지사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판이 괜찮았어요. 김관영 지사에 대한 평판이.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나이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많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도 큰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키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네. 상당히 있어요. 네. 근데 이원택 후보가 갑자기 공천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결국은 호남에서의 무소속하기라는 것은 아, 네. 하나마나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안 돼요. 네. 지금까지 단체장, 저희 광역단체장은 된 적이 없어요. 뭐, 군수, 뭐, 시장은 무소속 후보가 덜어 된 적이 있지만, 지사는 된 적이 없죠. 없죠. 없고, 이제, 물론 민주당의 그 텃밭이라고 하지만, 과거 열린우당 때 꼬마 민주당이 얻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총선 때 국민의당이 휩쓴 적도 있고, 호남이 매섭습니다. 매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라북도 선거가 정청래 대표의 8월 전당대회에 아마 큰 위협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전북의 딸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고향이 전북인데 그러세요? 집에도 부모님 계시고 예. 뭐 이모들 계시고 외삼촌 막 근데 이게 전북지사 선거로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리고 정치 문제로 이렇게 가족이 갈라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지지하는 후보가 갈렸어요. 그리고 김관영 지사가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이 반정청래 정서를 탁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 이 경선 공천 결과는 이 전북 도민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정청래를 영구 제명한다. 출입금지 이게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이 이거 편파적으로 감찰을 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제 도민들 당원들이 있고 그 정서를 김관영 이 무소속 후보가 딱 파고들고 공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관영 무소속 후보, 도민 후보라고 명칭을 하셨던데 네. 이 김관영 지사가 네. 사실상 정청래 대표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지금 자기는 그렇게 민주당으로 전략을 돌아가겠다. 짰어요. 네.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있는 민주당은 안 간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라북도 지사 선거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됐다. 네. 그러니까 서울, 대구, 부산 탈환을 해도 이거 만약에 전북지사 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관영 전 지사가 5월에 한을 품었네요. 네. 지금 5, 무섭게 6월에 하고 한을 있더라고요. 품으면 이게 무서워요. 근데 이게 사실상 본인의 선거와 무관하게 말씀한 대로 정청래 대표의 다음 당대표 선거를 겨냥한 보석이다. 내가 안 되더라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정래 대표가 연임하는 건 못 보겠다. 아마 저는 그런 걸로 읽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전북도 물론 민주당세가 세지만 중도 민심이 있습니다. 네. 중도 민심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네. 공정과 기준이에요. 일관된 기준. 그게 과연 김관영에게 그대로 적용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하고 좀 연관에 대해서 설명이 좀 그렇지만 네. 예를 들면 김관영 설명 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김관영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리비에 대한 부분들이 영상이 나오면서 이게 해명할 시간도 없이 일주일 만에 바로 제명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자체에 있어서 김관영 지사가 굉장히 억울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인정하고 이제 그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고민했던 건데 서울 지역을 보면은 강북이라든지 종로 지역은 특히 종로 같은 경우는 그 권리당원에게 20만 원을 돈을 지어주면서 주머니에 넣으라는 영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녹음도 유종천 유천정 후보, 후보가 그게 후보 그랬어요? CCTV와 그 다음에 통화 녹음을 통해서 이미 다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 주는 장면이 없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그거를 기각시키고 후보를 시켜줘요. 그 다음에 강북구청장 이승훈 네. 거기는 네. 결선에서 당선이 됐죠. 네. 됐죠. 3번이나 거쳐서 된 건데 사실상 거기도 이승훈 후보도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CCTV는 없어도 예를 들어서 뭐 아니, 식당에 변호. 아니 원래 얘기가 식당에서의 어떤 그 뭐 법인카드로 뭐 돈을 지급했다라는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그것도 같이 기각을 하면서 다른 걸로 이거를 전략적으로 지정한 게 변호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금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김관영 지사에게는 해놓고 네. 서울 지역의 강북과 종로는 그냥 기준이 다툼이 있으니 그러면은 김관영 지사 입장에서도 아이 그럼 나도 이거 다툼이 있는 네. 거니까 나도 좀 이거는 좀 보류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중도층이 전북에서도 뭐지 왜 공정하지 않고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이런 표심이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 서울도 최근에 나오는 게 서울이 지금 붙고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자세히 제가 뜯어보니까 중도층이 움직였어요. 아. 한 5에서 6%가 오세훈 시장한테 갑니다. 정훈 후보는 그동안에 중도층이 지지하는 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중도층에서 모르문다층의 중도층이 오세훈 후보한테 지금 표를 주기 시작했어요. 네. 뭘까요? 25개 구로 구성된 서울시에서 지금 2개 구에서의 공천 잡음이 있다. 2개 구면 5%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아,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것들이 원래 잡매에 멍들면 네. 오래 가요. 가랑비에 어쩌죠. 그리고 이게 이런 정도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좀 이제 이거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호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건데 호남 민심이 한번 돌아서기 시작하면요, 그거 한 몇 년 가요. 네, 우리 뭘로 보는 거야 이런 게. 근데 정청래 대표가 호남에 공을 많이 들여놨어요. 지난번 대선 때도 호남에 내려가서 본인이 호남 그 어떤 그 선대위원장 하겠다 해서 네. 거기에서 하면서 호남 민심 많이 얻어놨고. 강진의 사이, 전남의 사이 막. 이게 그러잖아요. 인기가 네. 좋았어요. 네, 네. 근데 이번에 한 번에 그런 이 민심을 호남 민심을 잃어버린 상황이 돼버려서 그러면은 당 대표를 연임할 생각이 있을 건데 과연 호남 민심의 뒷받침 없이 과연 가능할 네. 것인가? 지금 전북 지역 언론들까지 나서가지고 그 이원택 후보의 그 정책 간담회라고 이제 명명된 그 자리에 있었던 막 사람들 증언 막 유튜브로 막 보내고 있고 언론들까지 나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수사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막 그 자리에 이제 있었던 참석자들 막 증언 내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거 끝까지 진짜 전북지사 선거도 봐야 되겠다. 근데 만약에 이거 전북지사를 무소속 후보에게 내주는 것은 타격이 진짜 그거는 큰일이야. 국민의힘이 대구를 내주는 거하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각하죠. 네. 심각한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으로 내상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금 뭐 최근에 네. 그 전국적으로 다닌 횟수가 40회를 넘는다고 해요. 현장 활동한 게 뭐 부지런히 체험 삶의 현장을 네. 다니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 배도 타고 뭐 예. 고구마 순도 뭐 근데 뽑고 그 심고 이제 네. 한참 인기가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는데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보통 이제 보수 결집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조작기소 특검이 좀 후폭풍이 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당의 오만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전재수 같은 경우에 까르띠에 시계 받았다. 현금도 2천만 원 줬다. 이게 다 확인이 됐는데 공소시효가 도과돼서 결국은 혐의 없다. 이렇게 해서 경찰이 이런 걸 해주잖아요. 그다음에 기강이 해이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민주당이 아예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기강이 해이됐기 때문에 오빠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네. 결국은 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이 파면된 전 정권을 내란 프레임에 싸서 지방선거까지 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세 개의 특검과 그다음에 종합 특검과 뭐 다시 뭐 조작기소 특검까지 해서 특검 전국으로 쫙 몰고 왔는데 국민들이 알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1심에서 무기징역 받았어요. 그래 내란 잘못된 거 알고 재판 다 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그만 울겨 먹어. 재탕, 삼탕, 사탕. 이제 맛없어 곰탕. 그거 그만해.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내란 저는 얘기를 예, 지금도 할 수 있게 만든 건 또 장도연 대표의 그래, 물론 탓도 그런 건 있죠. 있긴 장동의 한데. 공이 크죠. 있긴 한데 결국은 민주당이 쉽게 갈 수 있는 선거를 완전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스스로. 그러니까 짧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전재수 후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까르띠에와 2천만 원 받았다라는 증거가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상 그거는 전재수 후보도 그러지만 까르띠에 받은 적이 없고 2천만 원을 전달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수사가 되기 전에 이게 수사의 이 기한이 도래해서 그 받았다는 증거가 나온 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 예를 들면 내란 척결의 비밀이 준 거 말씀한 대로 장동혁 대표인데 박형준 부산시장 개소식이랑 박민식 후보 개소식 보세요. 거기에 장동혁, 조배수 또 누구 있어요? 나경원 뭐 이런 분들 몇몇이 송원석까지 누군지 아세요? 이분들이? 윤석열 체포 저지조로 47명 네. 그대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윤어겐 세력이 있는데 당연히 그 빌미를 장동혁 대표가 만들어 주니까 정철인 대표는 쉽게 가는 거죠. 그나마 민주당은 좋겠어. 그래서 응원하시는 그나마 장동혁 대표가 있어서 이 지방선거의 이 핵심 키워드다. 그래서 희망이 그래도 보인다. 그분한테 고마워 안 해도 되니까 좀 제정신으로 돌았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거 당대표 특보를 1000명을 임명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 소문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독으로 김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또 다 긁어 모아가지고 점점 이제 그 약간 뭐랄까 다 긁어 모으는 네. 그런 취재를 하고 있어. 네, 그래도 또 모아져요. 모으는 게 많은 분들이 모아주시기도 하고 해가지고 되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힘든 취재를 하고 있어요, 김정은.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 자료를 만들었어요. 심지어 페이지를 또 한번 제 만들었습니다. 걸로 좀 잡아주실래요? 보이시나요? 야, 잘하네. 세상에 이거 큰 거 알려줬다 저도 김도영. 이제 테크놀로지아가 된다고. 야. 나도 된다고. 이게 얼마나 이게 내 뿌듯할까? 스타일이에요 원래. 맞아요? 번호 아니고? 그래서 민망하지만 단독을 붙였는데요. 단독이니까. 5월에만 최소 이제 특보가 700명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선 때 특보는 그냥 명함만 파주면 되는 거잖아요. 보통 대선 후보가 10,000명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선 기간도 아니고 아니, 대선 근데 민주당 후보도 10,000명 아니고. 아니에요. 민주당 55명인가 그랬어요. 네, 국민의힘 전신정당 얘기예요. 네. 근데 민주당은 이렇지도 않은 당이.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좀 남발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이게 제가 최소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5월에만 최소 700명이라고. 근데 이게 이 뜻을 그러니까 700명이 현 시점 그 특보가 700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0에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5월 여기 보시면 7일부터 17일까지 어제죠? 전날이죠? 까지 임명한 그 10일간에 700명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급격히 늘어났네요. 그렇죠. 이거는 보시면은 대부분 제가 취재해 보니까 후보자들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번에 공천받은 후보자들인데 후보자들한테 이제 뭐 얘기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당대표 특보할래 아니면 정책위 부의장 할래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할래 뭐 이런 거 물어봤나 봐요. 의사를. 그래서 시도당이 취합해서 이제 누구는 뭐 하겠다 누구는 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특보를 하신 분들은 700명이 되는 거고 정책위 부의장은 920명, 전략위 부위원장은 400명인데 통상 우리가 하는 거는 당직을 이제 뿌릴 때는 보통 이제 정책위 부의장하고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요 정도 자리를 보통 줍니다. 보면은 지방선거는 후보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딱히 당직이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활동했는지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 설명되지 않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요런 이제 정책위 부위원장이나 뭐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이런 거 이제 직함을 달아줌으로써 이 사람이 그래도 놀고 먹고 한 사람 아니다. 이 사람 다 민주당 사람 맞다. 이런 인증 마크를 찍는 것이죠. 근데 보통 대부분은 그러니까 정책위 부의장하고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정도로 끝내요. 이렇게 당대표 특보를 700명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전대가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조선에서 기사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특보 110명이었다. 라고 해서 이게 지방선거까지 당 운영에 그립을 세게 지고 가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전했고요. 이 기사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명인지가 사실 좀 취재가 안 됩니다. 지금 몇 명인지. 그러니까 누적해서 몇 명. 네. 뭐 내가 봤을 때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카운팅을 누가 하고 당대표실에서는 알 텐데 뭐 취재가 그렇게 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특보가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당대표 임기와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원 당규에도 특보에 대한 규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당대표는 약간명의 특별보좌역과 보좌역을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규에도 특별보좌역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역시도 분야별로 약간명의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들이 남았는데요. 이제 당대표는 원래 지방선거 때 특보를 수백 명 임명하냐, 또 당대표 특보를 임명한 정청래 대표의 의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들이 있는 거죠. 자, 제 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거 원래 어느 당에서 많이 하느냐? 이 당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맞아요. 이런 스타일로 이분이 하는데 뿌리는 거고 맞아요. 민주당은 이런 뭐냐면요. 스타일은 아니에요. 송기섭이라는 분인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 진천 군수인데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스마트 건설지원본부 특부에 임명합니다라고 해갖고 이거를 그냥 문자로 날려버려요. 네. 예, 맞아요.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저번에 김문수 후보도 많이 했던 거다. 네. 뭐 그런 식이다. 대대로 그랬어요. 대대로. 저는 저게 좀 어색해요. 이재명 대통령도 특보를 그 무더기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총선 때는 10명대였고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그쵸? 대선 때는 안규백 의원이 특보단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50몇 명? 요 정도로 알고 있어요. 물론 지선이 이제 후보가 많은데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물음이 원래 이렇게 수백 명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거냐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비교를 해야겠죠. 그렇죠. 지난번에 지방선거 치를 때는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 22년 지선은 비대위 체제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윤호중, 박지원 그 공동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2018년 어게인 2018년 할 때 추미애 당대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물어봤어요. 특보를 어떻게 주냐라고 했더니 정청래 대표가 지금 내가 계산한 것만 10일 만에 700명을 임명했다라고 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물론 그 특보를 줄 때가 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추천을 받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계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그 특보를 준다. 그렇게 막무가내 그렇게 무더기로 뿌리진 않는다라는 게 중론이고 이거는 이제 2018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지방선거의 당권을 접은 분들의 주변 분들까지 이제 취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안 하는 이유가 또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경선에 솔직히 좀 약간 좀 당대표의 어떤 의중이 반영된 후보들이잖아요, 특보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경선 때 이제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쓰긴 하는데 지방선거 경선이 다 끝나고 이제 공천을 다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특보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같은 지적이 사실 최근에
최고위에서도 있었어요. 네. 어떤 의견들이 나왔어요? 비슷한 의견이죠. 그러니까 어. 왜 이렇게 특보를 많이 임명하냐. 그리고 이게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있었지만 특보 임명은 당대표 계속됐다? 권한이기 때문에 계속됐습니다. 아마 그런 지적이 나오고 나서 또 수백 명이 임명됐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러면 저 임명장 받은 사람들도 안 좋아요. 이게 특별 보좌관 스페셜이잖아. 근데 그렇게 흔해지면 하나도 안 스페셜해. 그렇죠. 너무 자리가 가벼워지죠. 새는 스페셜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특보 중에 제일 유명한 특보 뭐 하게 됐습니까? 국회의장을 하게 됐습니까? 그거는 대통령. 그러니까 어째 대통령 특보는 국회의장을 하게 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특보는 특별 보좌역은 소수가 될수록 스페셜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저는 익숙한데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민주당에서 이렇지 않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대변인도 굉장히 많고요. 네. 뭐 미디어 대변인이라고 많고요. 그다음에 특보도 굉장히 많고요. 뭐 그런 식입니다. 근데 근데 장동혁 대표의 특보가 정청래 대표 특보보다 적을 거예요. 장동혁 대표 특보는 그래도 제가 알기로 한 30명 안 될 거예요, 아마. 뭐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곧 따라할 수 있겠네요, 장동혁 대표. 이거 얘기 알려줘서.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임명을 많이 하냐에 대한 거 여쭤보려고 그랬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나 먼저 그럼 댓글 하나 읽고 갈게요. 코딱자 소중해님이요. 난 아마도 호남에서 모은 쩔레 연임을 위한 밑작업이라고 본다. 상무위원들 건당 한 표, 상무위원 200표 행사라고 남겨주셨고요. 홍영기님이 지은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잘 견뎌줘서 고마워요라고 댓글 보내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3,000명 다 됐었는데 왜 지금 구독자 수가 2,200분이죠? 안타깝네요. 여러분 어서 들어오세요. 인터뷰 연속으로 재밌는 하는 안타깝습니다. 자. 갑자기 계속 합시다. 말하기가 싫어졌어요. 이거 단독 대변인데요, 여러분. 얼른 들어오세요. 소문 좀 내주세요. 지금 빨리 들어가 봐야 왜 이렇게 된다고. 특보를 많이 임명했냐. 여기서 옹호론도 있습니다. 옹호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명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당대표 특보보다 더 나은 어떤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후보들을 그냥 이제 선거에 이제 본선에 진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라도 하나 이제 달아줘야지 그래도 있어 보이니까 경력이 한 줄. 네, 그렇죠. 그래서 있어빌리티를 위해서는 당대표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특보직을 하는 건데 그래, 국민의힘 식이에요. 이제. 그거 갖다가 왜 뭐라 그러냐라고 그러니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그걸 갖고 왜 뭐라 그래? 국민의힘 식인데. 근데 이제 비판적인 여론은 민주당의 관례가 일단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고 특보가 뭐 이렇게 며칠 사이 700명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고 규모 자체가 이례적일 뿐더러 정청래 대표가 이제 8월 전대에 나올 게 굉장히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북이나 호남이나 이런 데서 사실 갈라졌고 그리고 이제 그 컷오프 없다 이제 다 경선 붙인다고 했지만 경선에 이제 가장 큰 패착이 뭡니까? 경선에서 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돼서 된 줄 알거든. 당대표한테 고마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가 비록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을 제끼고 올라왔지만 너는 내가 도장 한번 찍어줄게 라는 어떤 그런 전대용 퍼포먼스가 아닌가 전대용 행보가 아닌가 라는 꼭 의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여러 그 이제 대규모 임명 이런 거 관례에 비추어 봤을 때 어울리지 않는 상황들을 봤을 때 그것도 좀 얘기가 좀 된다 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옹호론도 있지만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양쪽 의견을 좀 전달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나중에 사고 나요. 네? 나중에 사고가 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이 명함을 팔아가지고요. 뭐 내가 정치권에 누구랑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래갖고 실제로 그게 되게 관리가 안 되니까 오보가 아니라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비화된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민주당의 대선 캠프 관계자가 누구랑 연루돼 갖고 돈을 받았네 뭐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연결되는 경우도 종종 그분들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사고 치면은 당대표 특보를 지냈다 이렇게 나가죠. 맞아요. 그 당대표 특보를 가지고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이미 이제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은 그런 기사 많이 나왔죠. 알고 보면 누구 특보. 근데 그 특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기자들은 아는데 그 일반인들이 보면 되게 대단해 보이잖아. 그 명함을 또 다 파고 다니거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나중에도 계속 써요.
뭐 그렇죠. 정청래 특보는 민주당 대표 영원한 특보라고 쓴 게 특보지. 아니고요. 그냥 민주당 대표 특보를 계속 다 써요. 20년 뒤에도 써요. 야. 그러면 이제 이후에 받는 사람들의 가치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사 검색해 보시면 좀 재밌더라고요. 지금 네이버에다가 그 정청래 특보라고 쓰잖아요. 그럼 어떤 후보는 그 특보 직함을 굉장히 홍보하는 후보들이 있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후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이버에 쳐보니까 기사 몇 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의 이렇게 이례적인 대규모 특보 임명 내용 확인. 그리고 그 했고요. 누군지는 최고위원들도 몰라요. 특보가 누군지 몰라요. 당 대표는 알고 있나? 알죠. 아니 정청래 대표가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알겠어. 윤석열이 그 수많은 임명장 뿌린 어떻게 사람들 다 알아? 알겠어요? 모르죠. 모르지. 그러니까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지. 근데 최고위원들은 이제 지도부나 정청래 대표 빼고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기록을 다 하고 명부가 있으면 돼요. 있겠죠. 당대표실에서 명부 있죠. 관리만 하면 되겠지. 있겠죠. 그건 있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기억하겠어요. 정청래 대표가. 그거 다 사실 아래에서 그냥 안을 올리면 큰 문제 없으면 그냥 당대표가 사인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특보 주고 싶은 사람 하나둘씩 끼워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정치권 상례죠. 국민의힘식으로. 그리고 뭐 조직이 되기도 하고 후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이 대규모 특보 임명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이 의혹까지 확인해서 취재 단독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제 의외에 또 격전지가 생겼는데 그곳이 이제 전북입니다. 전북지사 진짜 선거가 이렇게 치열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제 이제 이슈 전파사에서 이원택 민주당 후보하고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연달아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론조사에 따라서 그런데 어제 이제 그 김관영 후보와 이원택 후보 인터뷰 저희가 잠깐 영상 준비했는데요.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도지사 공천 과정에서 보여줬던 불공정 시비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사심이 개입된 공천 업무 처리 절차 이런 것들을 이 도민들께서 좀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북이 정말 무시당했다. 전북 도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중앙당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이것 우리가 이번에는 꼰대를 꼭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이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역적 상황은 현역 지사의 프리미엄이 있고 사실 저는 초기에 조금 그렇게 나올 걸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면서 빠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미 빠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슬지 도의원한테 사전에 그러면 그 간담회 참석하는 참석자 명단을 혹시 받으신 적이 있는지 이런 것 자체가 저를 네거티브로 몰려고 지금 유도하는 질문 같아요. 혹시 김관영 지사 현금 살포 관련된 질의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그건 CCTV에 명확히 찍혀 있는 아니, 거고. 김관영 지사 그러니까 그것도 물어봐야죠. 네. 왜 그런 건 안 물어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후보님. 저를 향한 네거티브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후보님께 해명할 기회를 드리는 거, 설명할 기회를. 아니, 왜냐면 제가 명확히 이것을- 아니면. 네. 어디 보셨어요? 아니 일단은 뭐 김관영 후보가 지적하는 어떤 공정성 문제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어떤 사심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전북에서만 일어난 문제는 아니고 사실 가장 그 비견한 예가 장경태 의원에 대한 그 징계 절차도 계속 질질 끌면서 그때도 공정성 시비 나왔거든요. 강선우 그 의원과 대비되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누적된 게 아마 이제 전북에서 터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 지반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전북이라고 하는 기존의 본인들의 어떤 이 지지 기반이 흔들린다라는 거를 감지를 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경공과 매불쇼를 다 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원택 후보는 조금 요 현실과는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인터뷰긴 합니다만은 뭐 김관영 후보의 그 여론조사 높게 나올 걸 예상을 했고 그냥 덮어놓고 빠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 그럴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택 후보의 저 인터뷰 모습을 보면서는 본인에게 해명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해명을 하지 않고 왜 김관영 지사한테 좀 유리하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좀 타박을 하시는 모습은 조금 더 후보자로서의 어떤 그 취해야 될 모습은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전북에서 지금 이 전북에 계신 시민분들이 도민분들이 이 감각이 빠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민분들이 판단을 한 거죠.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1년 동안 당을 운영해온 모습을 보다가 전북에서 이번에 이게 터진 걸로 인식을 해야지 이게 요 전북지사 후보 경선 과정만 보고 지금 들고 일어난 민심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는 김관영 후보는 반 정청래 민심을 파고드는 전략을 쓰고 있고, 이원택 후보는 아니 김관영 후보는 당선돼도 이거 당선 무효용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짜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북 지역 언론에서 근데 이원택 이제 그 정책간담회 참석자들, 뭐 식당 주인 이런 인터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 수사도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 질문을 하니까 이제 저런 이제 반응이 나온 건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경찰에 소환 당해가지고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고, 김슬지 도의원은 제명됐어요, 당에서. 네. 근데 왜 이원택 후보는 윤리심판원에서 직접 대면 조사도 안 하고 저렇게 그 해당 그 식당 주인에 대해서 대면 조사도 안 하고 넘겼냐. 형평성 문제가 따르는 거고요. 김관영 지사가 그걸 잘 파고들어서 약간 이제 본인의 그 돈봉투 논란을 정청래 대표의 형평성에 어긋난 정적 제거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버렸어요. 그게 먹힌 거죠. 그러면서 뭔가 전북 도민들의 버튼을 좀 누른 것 같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어요. 그러니까 전북이 순도가 굉장히 높은 데입니다. 인구 대비 권리당원이 전남보다 많아요. 네. 전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호남 민주당의 그 중심은 전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여기가 정치적 자존감이라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에 국민의당 돌풍의 진원지가 전북이었어요. 아, 그렇죠. 이번에도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인물론의 비교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는 어쨌든 현직 지사이기도 하고, 또 전북에서 뭐 정세균, 정동영 뒤를 이을 만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근데 이원택 의원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잘 몰랐어요. 저분이 재선 의원인데. 그 전북 도민들도 그냥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지 도지사감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좀 비교가 되고 있어서 초반 기세는 굉장히 무섭죠, 지금. 이 김관영 후보가. 물론 무소속 후보와 집권당의 후보라는 차이가 결국 이제 격차를 좁힐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불을 못 끄면 제가 앞서서 쭉 얘기했던 그 전북 도민들 마음에 지금 붙기 시작한 그 불을 못 끄면 확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그 당대표 재선 가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다가 여기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요. 김민석 그 총리가 전북으로 그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익산으로 갔죠. 익산으로. 그리고 아마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김관영 그 지사와의 모종의 네트워크, 모종의 어떤 그 서로 간의 협력 관계 이런 걸 의심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불씨도 아직 살아 있어요. 때문에 이게 이제 전당대회 전초전 비슷하게 경선이 치러진 측면도 있고, 지금도 전당대회 전초전 비슷하게 이 본선까지 전개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로서 훨씬 부담스럽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저 불을 끌려면 뭔가 이게 다른 프레임이 필요한데 쉽지 않다. 변명처럼 얘기해봐야 그거 화만 돋구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서 간단치 않아요. 근데 호남에서 한 번도 국회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은 무소속이 된 적은 있지만 광역단체장이 민주당 후보가 아닌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사람이긴 하지만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김관영 지사가 어젠가 인터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한 복당 안 한다. 복당 뭐 구걸하지도 않겠다. 전당대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각을 아주 명확히 세운 거거든요. 근데 왜 각을 명확히 세우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지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확히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상당한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아니 그리고 또 하나가 인물 경쟁력도 김관영 지사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도 맞지만, 아니 사안도 김관영 지사 그 대리비잖아요. 대리비 60몇만 원 해서 사실 과거에 오세훈 후보도 뭐 그 관리 아저씨 그 뭐 떡값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또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에서도 당선 무효용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김관영 지사도 그 잘했다는 게 아니라 CCTV가 명확해서 저건 부인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그냥 자백하고 재판 받으면은 당선 무효용
불공정 나오기는 어려운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징계를 하더라도 네. 그 징계에 맞게, 그러니까 행위에 맞게 징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명을 해버렸어요. 네. 나가라. 그래서 신속하게. 이거는 도저히 우리 못 받아들인다. 네. 그러면은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원택 후보가 했던 그 제3자 대납에 관한 아까 경찰 수사까지 받고 그 사건도 그럼 같이 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놓고 보면. 네. 근데 지금 잣대가 김관영 후보와 이원택 후보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극명하게 달라져서 한 분은 제명당했고 한 분은 지금 도지사 후보가 된 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고 이거는 저만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또 도민들의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같이 경선을 떴던 안호영 후보가 문제 제기를 세게 했잖아요. 안호영 의원이. 근데 안호영 의원이 단식까지 하면서 12일을 저항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 자리에 12일 동안 한 번도 와보질 않았어요. 이게 저는 전북 도민들의 감정선에 저는 불을 붙였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 선거법상 당선 무효형 나오려면 그 1인당 받은 액수가 중요한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선거에 미치는 뭐 영향성 네. 내지는 그 어떻게 보면 65만 원을 대리비 쪽으로 네. 줬다는 거니까 네. 액수가 이게 크지는 않아서 네. 그리고 인당 액수요? 뭐 인당 액수니까 뭐 1인당 한 3, 4만 원 받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부인하고 이러면은 그 깎아줄 요인이 없는데 네. 본인이 뭐 이거 CCTV 나와서 다 자백하고 이거 잘못했습니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전 이걸 가지고서 어떤 당선 무효형까지 나오기는 어렵다. 유죄가 나오더라도 아마 100만 원 이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볼 이제 때.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돈 봉투라는 게 네. 얼마나 통념에 반하는 악의적인 그야말로 이제 그 표를 매수하기 위한 매표 행위로 볼 거냐. 그게 아니고 네. 잘못은 잘못이긴 한데 네. 뭐 용인 가능한 범위의 그런 잘못이냐. 저도 100만 원 이상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액수가 너무 적어서. 네, 100만 원 이하. 뭐 유죄는 나와요. 유죄죠. 네, 뭐 네, 저 네.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본인 부인도 안 합니다. 네. 그냥 자백하고 네,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할 텐데 이전까지의 그 사례들로 보더라도 네. 100만 원 이하 가능성이 높고 100만 원 이상의 위험성이 있다면 출마도 안 했을 거예요. 본인도 다 법리 검토를 했을 아니, 것이다. 본인 변호사예요. 변호사고. 그렇죠. 3고시 패스했으니까 그렇죠. 본인. 그러니까 저게 유죄는 맞지만 저게 네. 당선을 무효할 만큼까지는 안 간다는 게 저의 판단이기도 해요. 근데 네. 이원택 후보도 지금 제3자 대납을 해가지고 그 도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을 시켰는데 이원택 후보는 도지사 후보가 됐네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도민들이 지금 아니 도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거잖아요. 도민들이 다 두는 부르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기준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공정성 논란에 더해져서 그럼 이원택 후보는 정청래 대표가 자기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나? 예를 들면 과거에 장경태 의원도 누가 봐도 정청래 사람이라고 항상 그 당대표 출정할 때부터도 옆에 항상 그 같이 있었던 의원이 장경태 의원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징계가 안 나오네? 이런 것들을 지금은 정청래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쌓여온 문제가 지금 전북지사 경선에서 이게 폭발한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게 좀 이상한 조짐을 느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는 이제 김어준의 겸손입니다 뉴스공장, 오후에는 이제 매불쇼에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부울경은 해볼만하다. 그런데 어렵긴 하다. 서울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대구 경북 많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북에 대해서도 이제 매불쇼에서 김관영 후보 제명은 이거 불가피했다. 그 선거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건 터지면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늦게 결정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결정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CCTV에 현금 살포한 장면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이런데도 제명 조치를 안 하고 시간을 끌면 지도부가 견딜 수 있었겠냐 이런 약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이 굉장히 이거 조짐이 이상하다. 서울도 힘들고 전북도 많이 힘들다 이런 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이제 전북이 이상하니까 사실 이런 그러니까 친여 성향의 매체에 나간 거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정청래 대표가 전북뿐만이 아니고 5.18 그 기념식 갔다가도 항의를 굉장히 거세게 받았어요. 호남 쪽에서. 이게 전북만이 아니고 지금 호남에 공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공천 후유증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기준이 뭐냐 도대체. 어디에는 뭐 그 원칙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어디에는 또 고무줄 잣대처럼 그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고 결국 자기 편은 봐주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론이 커지면 뭐 전북 선거 결과도 선거 결과겠지만은 바로 이제 선거 끝나고 전당대회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가 조직화되는 지금 흐름이 다른 데도 아닌 호남에서
벌어지면 본인이 호남에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지난 대선에 호남 선대본부장 맡기도 했고 네. 또 지난 전당대회 때 압도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권리당원들의 당선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균열이 세게 온다는 걸 직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뭐 선거도 선거고 선거 이후에 그 당내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뭐 약간 민심 수습, 내지는 당심 수습 이런 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쉽진 않아 보여요. 아니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의 문제가 아까 제가 전북 도민들 바보 취급하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전 국민들 상대로 바보 취급을 하니까 본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 사무 공천을 했다, 내가 잘했다 네. 이런 얘기를 여전히 하거든요. 네.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그 조승현 후보도 그 배우자분까지도 삭발을 같이 하면서 컷오프에 항의를 한 예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경선 관리 안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뭐 대리 투표 논란도 있었고, 뭐 경선 다시 하자 얘기도 있고, 뭐 전국이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나 공천 잘했다. 사무공천이었다. 아주 잘했다. 이게 어느 정도 본인이 과거에 뭐 그냥 유튜브 출연하면서 뭐 농담도 좀 하고 재밌는 이미지 가져갈 때까지는 그게 통해요. 근데 지금은 집권여당의 대표고 책임이 있는 분인데 방송 나와가지고도 내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 국민들 바보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이 어려운 상황을 본인 스스로 지금 초래했다라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더 심각하냐면 이게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선거는 맞는데 본인만의 선거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그 많은 분들의 마음이 담긴 지방선거고,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려면 민주당이 쇄빙선이 돼가지고 더 확장 전략을 써서 더 많은 선거 승리를 가져와야 되고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지금 이거 누가 어렵게 만들었죠? 그럼 이거 어렵게 만든 사람은 또 누가 다른 유령이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좀 통감하고 확장 정책을 지금 선거 한 D-15 앞두고선 확장 정책을 써도 모자른 판에 지금 이제 그 결집 전략을 쓰려고 집토끼들만 찾아다니면서 오늘 유튜브 두 군데를 또 나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오늘의 그 정청래 대표의 모습을 보면 당 대표인데 서울이나 충청이나 영남 이 지역에 계신 유권자분들은 정청래 대표를 어떻게 볼까요? 본인은 전북 선거가 급하니까 아유 빨리 소화기라도 들고 와서 불 꺼야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전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죠. 당 대표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초래한 좀 위기 상황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이 와중에 정청래 대표가 또 열심히 한 게 있었어요. 어제 이제 저희 이슈 전파사에서 김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최근 열흘간 당대표 특보를 700명을 신규 임명을 한 거예요. 700명이요? 기존에 당대표 특보가 있는데도 신규 특보를 최근에 700명을 추가로 임명을 한 거예요. 이거 정말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의원님? 보통 선거 때 뭐 당대표 특보나 부대변인, 뭐 정책위 부의장 이런 명함용 네. 직책을 확 늘리긴 합니다. 뭐 대선 때 이런 때. 네, 근데 이미 뭐 그게 주로 이제 경선에서 그걸 필요로 하거든요. 본선에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네. 근데 이미 임명장 줄 만큼 줬을 텐데 네. 700명 또 늘린 거는 전당대회용이라고 봐야죠. 아니 뭐 정청래 대표는 그런 거를 이렇게 그 몰래 하거나 꺼리거나 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내놓고 하는 거죠. 네. 뭐 내놓고 하는 거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대표라는 지위에 있으니까 그 지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고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다만 지방선거 결과가 결국에는 본인의 운명을 좌우할 거고 모르지 않을 거예요. 저분이 정치를 뭐 이렇게 어리석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북 같은 데는 확실히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매불쇼, 뭐 뉴스공장, 매불쇼 뉴스공장은 본선에 있어서 확장성 이런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진영 매체잖아요. 거기에 나간 이유는 지금 본인이 관리해야 될 여론은, 그러니까 이게 당심을 좀 관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평택 같은 데서도 당심이 나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여차저차해서 나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서는 정청래 대표 오는 게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오면 도움이 돼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 정청래 대표가 오는 것으로 인해서 표 찍을 사람들은 이미 다 지지할 거고, 오히려 지난번에 부산처럼 와가지고 뭐 실수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괜히 그런 게 이슈가 돼서 민폐 끼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뭐 영남 선거에 지원을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본인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가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전당대회에 이 불이 일찍 붙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거 결과에 달렸다. 네. 어쩌면 아예 출마도 못할 수도 있다. 선거 결과에 선거 결과의 상황에 따라서는. 네. 그러니까 영남 뭐 특히 대구, 부산은 그냥 후보들 개인기로 치르고 이거 지금 서울도 비상이고 전북 비상이고 평택도 그러니까 이거 집도끼부터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오늘 뉴스공장이나 매부쇼 나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예, 정청래 대표가 또 그 사이에 이제 아마 전당대회 진짜 생각하고 조직 정비 차원의 의미도 있을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그 특보 700명이나 신규 임명한 거는 네. 그러니까 저는 당대표 연임을 위한 행보로 해석하는 거 외에는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700명이나 지금 자기 사람을 이 시점에 만든다는 게 바로 지선 끝나면 바로 당대표 경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연임 도전할 거고 네. 그러니까 조직을 지금부터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토끼들 더 잡으려면은 전북 선거도 흔들리고 있고 또 지금 매불쇼나 경공을 나가야 또 자기 지지자들 더 확보를 해놔야 또 연임을 위한 발판이 된다. 지금 이 판단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국민의힘 제로를 위해서 뛰고 있는 그 쇄빙선들 그 후보들 너무 좀 안쓰럽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 뛰고 있는 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잘하면 당연히 연임이 뭡니까? 뭐 3연임도 할 수 있죠. 계속 할 수 있죠. 잘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당대표 해가지고 1년 동안에 이 성적표를 국민들이 다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연임에만 목적을 두면 이거는 그 너무 좀 제밥에만 관심 갖는 거 아니냐 연불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평가를 좀 정청래 대표가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정치해오는 스타일을 저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정치적 노선에만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별로 태도가 바뀔 거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아마 선거 결과가 정청래 대표에게 민심의 성적표를 좀 그대로 보여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